자, 오늘 우리 지금 그 숙노고가 시험 범위가 딱 여기 파트까지였어요. 이항 분포까지. 근데 이제 우리는 기말고사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거잖아요. 물론 이제 앞에 게 뭐 누적으로 들어가는 학교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여기 파트 요번 주에 이제 숙노고가 잠깐 없는 그 기간 동안 요번 주에 여기 복습 한번 하면서 우리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이제 확률 변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거는 어떤 x값에 따라서 뭔가 이제 변해지는 값들을 의미를 하는데, 이 확률 변수가 이제 될 수 있는 요소에 따라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요. 이산 확률 변수냐, 연속 확률 변수냐. 먼저 이제 그 두 가지를 먼저 구분을 해 보면은, 첫 번째,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하는 것은 카운트가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라 해야 되지? 뭐 예를 들어서 동전을 10번 던졌을 때 5번 이상 앞면이 나올 확률 구하세요 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몇 번, 몇 회, 몇 개 딱 정확하게 카운트가 가능한 아이들을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연속 확률 변수인데, 연속 확률 변수는 카운트가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얘는 대체적으로 시간이라든지 키라든지 몸무게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정확하게 사람의 키가 160일 확률 구하세요라고 해. 근데 여기서 말하는 160은 뭐 160점 몇 이런 것도 안 되고 정확하게 칼로 잰 듯이 160으로 잘라야 돼. 근데 어떤 사람 한 명을 골랐을 때 그 사람의 160일 확률이 거의 뭐야? 진짜 운이 너무 좋아. 막 희박하게 진짜 0.00001% 확률로 나올 수는 있어. 근데 사실 사람의 키가 그렇게 칼로 자르듯이 160으로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딱 특정적인 값을 구하기보다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160 이상 170 미만일 확률 구하세요 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값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일정 범위 내에 있을 확률로 구하는 게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가 되게 돼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우리는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해서만 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이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건 아까 말했듯이 어떤 값이 카운트가 가능해지죠. 그래서 이 이산 확률 변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조건 표를 그려서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좋아요. 자, 그러면은 그 이제 표를 보는 방법을 이제 확인을 해 볼 건데, 이제 그걸 확인하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를 거야.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어떤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이 x 값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을 구하는 함수를 우리가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이산 확률 변수에서만 쓰는 용어예요.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하는 것. 실제로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확률 질량 함수가 아니라 확률 밀도 함수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문제에서 물론 대놓고 제일 첫 번째 이산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혹은 연속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이렇게 라고 문제를 주고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냥 어떤 확률 변수인지는 몰라.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확률 질량 함수가 몇일 때 혹은 확률 밀도 함수가 어떤 식일 때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 두 개의 용어를 보고서도 우리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야. 얘는 이산 확률 변수구나, 이거는 연속 확률 변수구나. 이게 왜 확률 질량 함수냐, 혹은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거를 왜 질량 함수라고 부르고 밀도 함수라고 불러요? 라고 물으면 사실 설명해줄 방법은 없어요, 내가. 왜냐면은 이게 확률론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수학 그 분야가 있어. 수학에도 막 되게 분야가 많아요. 뭐 대수 영역도 있고, 뭐 미분 적분 영역도 있고, 뭐 해석학도 있고, 선형대수도 있고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 저는 나중에 수학을 전공할 거예요 하면 이제 가서 배우면 돼요. 근데 그거 나는 수학 전공 안 할 거야 그러면은 몰라도 돼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확률론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어요. 근데 이게 확률이라는 그 분야가 아무래도 외국에서 만들어진 분야다 보니까 다 영어로 써져 있어, 원서로.
근데 거기에 이 확률 질량 함수와 확률 밀도 함수가 이게 영어로 써져 있을 때 질량이 영어로 뭐였더라? 질량이 영어로 뭔지 아는 사람?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내가. 아무튼 S요? MAS 아니야 그런 용어가 아니었어. 뭔가 아무튼 그 질량을 영어로 뜻하는 해가지고 뭐 probability 뭐 펑션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그냥 한글로 해석을 하니까 확률 질량 함수야. 확률 밀도 함수도 얘가 뭐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걸 한글로 해석하니까 확률 밀도 함수 이렇게 부르는데 왜 그거를 그렇게 해놨는지는 영어만 알겠죠? 원어들만 알겠죠? 어쨌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확률, 이상확률 변수에 대한 그 이상확률 변수 값에 대한 어떤 확률 값을 구하는 함수를 우리는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를 건데 이 확률 질량 함수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x가 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이 x1, x2, x3 이런 식으로 값이 카운트가 가능한 아이들에 대해서만 볼 거예요. 그럼 이렇게 확률 질량 함수로 나타나 있으면 우리는 이거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를 할 건데 그걸 표로 정리할 거다라는 거야. 어떤 확률 변수 x라는 값이 x1부터 x1, x2, x3 이런 식으로 해서 xn까지 총 n개의 확률 변수들을 가진다고 하면은 그 각각에 대한 확률들이 있겠죠. 이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그러면 그것을 이제 뭐 p1, p2 이건 각각 계산해서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주면 돼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항상 알아야 할 내용은 이 모든 확률 변수 x에 대한 거는 결국에 어떤 하나의 경우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전체 확률이 다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모든 확률 값들을 다 더했을 때는 반드시 1로 나와야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특징들이 먼저 첫 번째로는 각각의 확률들은 절대로 0보다 작거나 1보다 클 수는 없어요. 모든 확률 값들은 0 이상 1 이하의 범위에 대해서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값들을 다 더했을 때 우리 다들 이제 수열할 줄 아니까 시그마로도 표현을 할 줄 알아야겠죠? i는 1부터 n까지 pi를 모두 더하게 되면 이거는 항상 1로 나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나요? 이게 이제 확률 변수에 대한 내용들. 그러면 이 확률 변수가 나왔을 때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 어떤 확률을 A 이상 B 이하 범위 내에서의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하게 되면은 그 특정 범위 내에 있는 값들에 대해서 모두 더해주면 된다는 거지. A부터 B까지 PI들을. 물론 이 A, B가 정수일 때는 그냥 딱 나눠 떨어지겠지만 이제 뭐 얘가 아닌 경우에는 그냥 그 범위 내에 있는 어떤 그 범위만 더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표로 그려놓고 푸는 게 제일 편하다는 거야. 그래야지 우리가 한눈에 알아보기 쉬우니까. 그리고 이 이상확률 변수 문제가 나왔을 때 항상 반드시 같이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요. 이제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먼저 우리가 평균이라고 하면은 뭘 구해요? 보통 평균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어떻게 구해요? 응? 다 더한 다음에 다 더한 다음에 개수로 나눠요. 근데 사실 이 의미는 뭐냐면요, 얘들아. 이 값들 하나하나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똑같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주사위예요. 주사위를 던졌어.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수의 평균 구하세요 하면은 우리 1부터 6까지 더하고 6으로 나누죠.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 1이 나올 확률도 6분의 1이고 2가 나올 확률도 6분의 1이고 3이 나올 확률도 6분의 1이고 4가 나올 확률도 6분의 1이고 5, 6 다 6분의 1씩이니까 그래서 똑같은 확률을 가지기 때문에 그냥 더해서 6을 나눠도 돼. 근데 예를 들어서 주사위의 모양이 살짝 바뀌었어. 어떤 면적은 되게 커. 그리고 어떤 면적은 되게 작은 거야. 그럼 이 값이 나올 수 있는 평균이 그냥 다 더해서 6으로 나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
보통 평균치라고 하는 거는 얘가 나올 수 있는 값들의 중간값을 의미를 해요. 근데 던졌을 때 어떤 면적이 유독 커버리면 주사위의 특징상 그 면적이 큰 애가 계속 밑으로만 가겠지. 그럼 그 값이 거의 나올 확률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왜냐면 면적이 작은 애가 밑으로 갈 일은 거의 없으니까. 그러다 보면 계속 아무리 던져도 이 값은 더 이상 나오지가 않게 돼. 이래버리면 평균값을 구할 때 그냥 얘를 다 더해버리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거지. 그게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울 이상확률 변수에 대한 평균들인데요. 각각의 확률들에 대해서 얘가 나온다는 이 의미가 뭐냐면은, 자, 아까 예를 들어서 이제 P1부터 Pn까지 합이 총 1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보통 이제 분수로 나오면 이제 분모가 다 똑같이 뭔가 공통인 통분을 되어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볼게. 어떤 확률 변수 1, 2, 3에 대해서 값이 2분의 1, 3분의 1, 6분의 1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네들이 뭐냐면은 나올 수 있는 확률들이잖아요. 1을 고를 확률이 2분의 1이고 2를 고를 확률이 3분의 1이고 3을 고를 확률이 6분의 1이다 라는 거야. 그럼 얘의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면 얘를 다 통분을 했을 땐 6분의 3이고 6분의 2라고 있어요. 즉 숫자가 6개가 있을 때 1이 3개가 있는 거고 2가 2개가 있는 거고 3이 하나가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걸 말을 하는 거야. 즉 확률 변수는 1, 2, 3으로밖에 보이진 않지만 실질적인 자료는 1, 2, 3, 3개가 있는 게 아니라 6개가 3개, 2개, 1개로 나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왜 중학교 3학년 때 여러분들은 안 배울 수 있겠다. 도수 분포표 배워봤어요? 도수 분포표 몰라? 이런 거 했을 텐데. 중학교 3학년 때 그 평균 구하라고 하면은 뭐 어떤 점수에 대해서 60점인 사람이 5명 있고 뭐 65점인 사람이 뭐 4명 있고 뭐 70점인 사람이 3명 있고 이렇게 하면은 쭉 있어서 뭐 100점짜리가 1명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 점수의 평균 구하세요 하면은 그냥 60부터 100만 더해가지고 나눠버리면 돼, 안 돼? 안 돼. 60점이 5명 있다는 거니까 60점을 5번 더 해야 되는 거야. 65점이 4명 있다는 거니까 65점을 4번 더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점수를 곱하고 더한 걸 총 인원수로 나누는 게 평균이죠. 그 의미야, 사실은 얘가. 저 확률이라고 하는 게 어떤 전체 개수 중에서 이 1이라는 값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얼마만큼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거의 개수를 알려준 격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확률 변수 1, 2, 3의 평균을 구하세요 라고 하게 되면은 단순히 1, 2, 3 더해서 3으로 나눈다가 아니라 그럼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값만큼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방금 말했어. 1이 3개 있고 2가 2개 있고 3이 1개 있다고 생각을 했어. 그럼 1 3번 더하고 2 2번 더하고 3 1번 더해서 그걸 총 6으로 나눈다가 되겠죠. 근데 그 의미가 이 표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서 풀 수가 있냐면은 1을 그냥 2분의 1 곱하면 되는 거야. 왜냐면은 1을 3번 더하고 6으로 나눈 격이 된 거니까. 또 2를 2번 더하고 6으로 나누다 보니 그게 그냥 2 곱하기 3분의 1과 같아요. 3을 한 번 더하고 그냥 6으로 나눈 거니까 3 곱하기 6분의 1로 볼 수가 있는 거지. 즉 이산확률 변수에서는 평균값을 구하라고 했을 때 이 확률들이 의미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전체 자료에서 이 확률 변수 값이 가지고 있는 비율을 설명한 거기 때문에 확률의 평균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확률 변수랑 그 확률, 걔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을 곱하고 각각 곱해서 모두 더해주면 그게 하나의 평균이다 라고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하나의 예시를 보여준 거고요. 그럼 이거를 자료로 만들었을 때 어떻게 되냐? 우리는 이제부터 이 평균이라는 말을 기대값이라고 설명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기대값을 영어로 쓸 때 이제 expectation이다 라고 해서 기호로는 대문자 EX,
라고 하는데 이거는 확률 변수 x에 대한 평균이다 라는 걸 의미를 해요. 그럼 얘를 구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이 자료에서 봤을 때 각각의 확률 변수와 확률을 곱해. 그리고 이 모든 값들을 다 더해주면 된다라는 거지. 왜냐? 그게 바로 총 예를 들어 자료가 몇 개가 있다고 하면 그 자료 몇 개 중에 얘가 가지고 있는 비율, 얘가 몇 개 있는지 비율에 대한 값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제 뭐 시그마를 써서 나타내게 되면은 i는 1부터 n까지 xi pi다 라고도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분산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분산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variation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얼마만큼 퍼져 있느냐를 의미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값의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고 어떤 평균치가 보통 우리가 가운데 중간값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 평균치로부터 모든 확률 자료의 값이 얼마만큼 퍼져 있는지를 의미하는 게 분산인데 이 분산의 정의를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어요. 그리고 도경이랑 두현이랑 현서는 그때 했는지 모르겠다. 너도 그때 왔었나? 그때부터 왔었죠. 했어요. 내가 뭐라고 설명을 했어. 뭐였어? 뭐라고? 그거는 계산 방식이고요. 자, 아까 선생님이 분산은 퍼져 있는 정도라고 했죠. 즉, 이 평균치를 기준으로 마지막 값, 그러니까 이 각각의 자료들이 얼마만큼 멀리 있느냐, 퍼져 있느냐를 의미하는 거였어. 그러면 이 평균치로부터 퍼져 있는 정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편차라고 불러요. 그래서 각각의 양쪽으로 봤을 때 최대치가 얼마만큼 퍼져 있는지를 말한다 해서 우리는 분산의 정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구하거든요. 근데 이 편차가 바로 뭐냐면은 하나의 확률 변수 값에서 평균 값을 뺀 거야. 각각의 확률 변수에서 우리가 방금 구한 평균 값을 뺀 게 이 확률 변수에 대한 편차예요. 그럼 그 편차 제곱들의 평균 값을 구하는 게 우리가 바로 분산이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기호로 나타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분산을 아까 선생님이 variation이라 한다 했죠. 그래서 그 V자를 약자로 따서 VX다라고 표현을 할 거야. 확률 변수 X에 대한 분산 값은 평균이야. 근데 어떤 평균이냐면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 했죠. 그래서 확률 변수에서 우리는 이제부터 평균 값을 하나의 m이라고 할게요. x 마이너스 m 제곱의 평균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거를 구하는 방식이 이제 중요한데요. 이거는 아마 서술형으로 증명하세요 하는 학교도 꽤나 나오거든요. 잘 알아두세요. 자, 얘는 자 평균이야. 그럼 아까 선생님이 말했죠. 평균 값을 그 확률 변수 값에다가 확률들을 곱해서 더해주는 거라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하나의 평균이니까 구하는 방식은 1부터 n까지 각각의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뺀 걸 제곱하고 그거의 평균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그때의 확률 값들을 곱해서 다 더해주면 돼요. 즉 아까 말했던 편차 제곱 평균은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빼. 그 값을 제곱을 해. 여기도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빼. 이 값을 제곱을 해. 그럼 뭔가 다 값들이 정리가 되어 있겠지. 그것들의 평균을 구하다 보니까 확률 변수에서 평균 뺀 거 제곱하고 평균 곱하고 확률 변수에서 평균 빼고 제곱하고 평균 곱하고 확률 곱하고 그런 식으로 다 해서 더해주면 돼. 근데 이걸 하라고 하면 못해. 절대로 안 돼. 나도 하라고 하면 안 돼. 못해. 이거는 계산이 안 돼.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쉽게 계산을 할 거냐면은
우리 시그마에서는 곱셈이 적용이 돼요, 안 돼요? 시그마는 곱셈 할 수가 없죠. 소영아 왜 처음 듣는 그런 표정을 해요? 수1 다 하셨잖아요? 맞잖아. 지금 수투할 때 아니에요? 이거 수1 내용이잖아. 시그마에선 곱셈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를 먼저 전개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 지금 이걸 왜 가르쳐 주냐면 이게 조금 되게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너무 불리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요. 확통을 1학기 때 배운 친구들이 있어. 확통을 1학기 때 배운 친구들은 사실 이거 몰라도 돼. 왜냐면 걔네들 어차피 시그마를 아직 안 배운 상태에서 이걸 하거든요. 왜냐면 수1의 과정상 시그마는 제일 마지막에 나와. 그러다 보니까 거의 얘가 나오는 그 시점이 기말고사 시간이랑 겹쳐서 시그마를 안 배웠다라고 생각을 하고 풀기 때문에 이걸 안 가르쳐, 학교에서도. 근데 이미 우리는 2학기에 배우기 때문에 수1을 다 배웠다라고 전제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이걸 할 거야. 시그마를 이미 너네가 알고 있다라고 전제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알아둬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일단 얘를 전개를 할 거야. 그러면은 xi의 제곱 마이너스 2mxi 플러스 m제곱 pi예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전개를 하면 1부터 n까지 xi 제곱 pi 마이너스 2mxi pi 플러스 m제곱 pi라고까지 나왔어. 그러면 여기서 시그마의 영향을 받는 요소는 i예요. 그럼 i가 아닌 a이들에 대해서는 그냥 다 상수 취급해서 시그마를 꺼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쪼개. 얘는 그냥 나와야 돼요. i는 1부터 n까지 xi의 제곱 pi. 얘는 xi pi만 남아있으면 돼. 그래서 2m을 밖으로 꺼낼 거야. i는 1부터 n까지 xi pi. 그리고 얘도 m만 꺼내고 pi는 그대로 놔둘 거예요. m제곱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pi 이렇게. 자, 그러면 각각의 의미들이 뭐냐면요, 얘는 확률 변수 제곱의 평균들이에요. 왜냐면 확률 변수를 제곱하고 확률이랑 곱한 걸 다 더하겠다는 의미니까.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얘를 기호로 쓰면은 얘는 2x의 제곱이다 라고 쓸 수가 있어. 얘는 뭐냐면, 자, 여기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pi 확률 변수랑 확률이랑 곱한 걸 다 더하겠대. 이거 뭐야? 2x 평균이죠. 근데 m도 평균이었어요. 그러면은 얘는 2x의 제곱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는 자, 이거는 확률만 더한 거야. 확률만 다 더하면 아까 몇이라고 했죠? 1이라고 했죠. 그래서 얘도 그냥 m제곱, 평균의 제곱만 남는 거예요. 이렇게. 됐나요? 그럼 결국에 이걸 연산을 해서 봤더니 뭐가 최종적으로 나왔어, 얘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즉 확률 변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게 분산이다 라고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분산 구하세요 하면은 뭐만 기억하냐면 나중에는 이 과정을 싹 다 모르고 얘만 기억해.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내지 않아요. 선생님들도 알아. 이제 너네들이 어떻게 할지. 분산 구하세요 하면 참 잘 구해. 근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갑자기 멘붕이 오기 시작해. 다음 중 표현이 다른 하나는 하면은 1번에다가 vx 써. 2번에다가 2x 마이너스 m 제곱의 제곱 이렇게 써. 3번에다가 2x 제곱 마이너스 m 써. 뭐 4번에다가 뭐 써, 5번에다가 뭐 써,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근데 이게 뭐냐면은 여기에 이제 뭐 시그마 표현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서 나온 이 표현들 있죠. 보통 뭐가 많이 들어있냐면은 얘를 쓴다거나
그 다음에 또 어디 갔지? 뭐 이런 걸 쓴다거나. 그러니까 나머지 표현들은 잘 알아요. 근데 시그마 표현을 중간에 넣어놓으면은 이게 뭔데? 이러고 있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중간 과정을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실질적으로 계산할 때는 얘만 쓰면 돼. 이거 안 할 거야, 계산. 근데 얘가 나오기 위한 과정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서술형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얘처럼 뭐 다음 중 표현이 다른 하나 해가지고 1, 2, 3, 4, 5에다가 함정처럼 넣어놓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보고도 모르는 거야. 이게 뭔데?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못 구하는 거지, 그때부터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해서 우리는 이제 분산이라는 값은 실질적인 건 편차 제곱의 평균이기 때문에 이런 시그마를 이용한 과정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계산할 방법은 얘처럼 할 건데, 그럼 이 계산 방법은 뭐냐? 확률 배수 제곱의 평균에서 실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죠. 그럼 이걸 구하는 방법은 확률 배수를 제곱해. 제곱하고 곱하고 제곱하고 곱하고 제곱하고 곱하고 제곱하고 곱하고 다 더해, 그거. 근데 그 전에 이미 평균을 구해놨겠지? 그 평균 제곱 빼면 된다는 거지. 그게 바로 그냥 분산이다 라고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를 그려야 한다는 거야. 표를 안 그리고 그냥 x가 몇일 때 확률 몇, x가 몇일 때 확률 몇 이걸 해놔버리면 한눈에 보이지가 않아서 오히려 이 평균과 분산 계산할 때는 좀 더 계산이 힘들어요. 지금이야 선생님이 표를 그려놓고 보니까 간단해 보이는데 이렇게 푸는 경우가 있어. px가 뭐 1일 때 몇, px가 2일 때 몇 이렇게 써놓고 푸는 친구들이 종종 있어요. 그럼 여기서 평균 구하자 하면은 잘 못 구해. 왜냐면 확률 배수가 어딘지를 또 잊어버려. 그래서 표를 그리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볼 내용이 표준 편차예요. 근데 사실 표준 편차는 뭐 별다른 건 아니고요. 얘는 그냥 루트 값의 분산 씌운 거다라고 하면 돼요. 분산의 루트 값이다 라고 해서 제일 진짜 야비한 문제라고 해야 되나? 진짜 너무 제일 치사한 문제가 뭐냐면요, 다음 확률 변수의 표준 편차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문제는 답 하나 구하면 될 것 같은데 사실 그 표준 편차 구하려면 표 그려야 돼. 먼저 평균 구해야 돼, 분산 구해야 돼, 그리고 얘야 그냥. 그러니까 차라리 문제에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세요 하면은 그냥 당연히 구하는 건데, 문제에서 그냥 표준 편차 구하세요 하면은 진짜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앞에 있는 이 모든 과정을 다 해놔야 마지막에 얘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이제 표준 편차는 이제 루트 분산 값이다 라고 하면 되는데,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알아둬야 할 내용이 뭐냐면은요, 이제 어떤 두 자료를 비교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종종 문제가 나와요. 근데 그 두 자료를 비교한다고 했을 때 뭐 평균이 누가 더 크다, 뭐 더 작다, 뭐 이런 건 다 할 줄 알아. 근데 뭘 되게 많이 헷갈려 하냐면은요, 이런 거예요. 두 자료 중 더 고른 분포, 더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건 누구냐라고 물어봐. 또는 반대로 더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건 누구냐 라고 물어봐요. 고르다와 골고루가 이게 되게, 그러니까 이게 국어적인 의미로 생각을 해버리면 좀 힘들어요, 얘들아. 우리가 보통 어떻게 될까요? 고르게 분포되는 건 뭐야? 라고 하면은 그냥 평평하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다 평균치, 확률값이 거의 비슷한 거? 뭐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찾는 게 아니라 고르다와 골고루의 차이는 뭐냐면요, 분산, 표준 편차 값이 크냐 작냐로 비교를 하는 거야. 고르다의 의미는 뭐냐면은 크게 격차가 없이, 편차가 막 없이 거의 편차가 비슷한 거예요. 이 편차가 비슷하다는 건 그만큼 분산이 작아지게 돼. 이해가요? 그래서 더 고른 분포를 고르세요 라고 하면은
표준편차 혹은 분산값이라고도 보겠죠. 표준편차가 더 작은 아이를 찾으면 돼요. 표준편차가 작을수록 고만고만 비슷하다는 거야. 그게 고르다의 의미예요, 수학에서는. 반대로 골고루라고 하는 거는 자료가 그만큼 다양해야 한다는 거야. 자료가 그만큼 다양하다는 거는 그만큼 많이 퍼져 있어야겠죠. 그래서 오히려 얘가 반대로 표준편차 값이 큰 아이가 골고루 더 분포되어 있는 아이라고 봐야 돼. 근데 되게 많이 헷갈려 해요, 의외로. 이게 특히 언제 많이 헷갈려 하냐면 이 2,3확률 변수일 때는 많이 헷갈려 하지 않는데 이제 다음 주에 배울 정규분포를 하고 나면 더 헷갈려. 왜냐면 정규분포는 그래프로 보거든요. 근데 그래프가 더 많이 솟아있냐 더 낮게 솟아있냐 뭐 이런 걸 보고 하는데 더 낮게 솟아있으니까 뭔가 그래프가 더 완만하니까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 같은 거야. 근데 실제로는 그게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서 이제 봐야 돼서 일부러 한번 언급을 한 거였어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항 분포 하기 전에 한번 확률 변수랑 확률 분포 파트 지금 풀어볼 건데 대표 유형들만 한번 간단하게 풀어볼게요. 몇 번까지 풀어보냐면은 유형 10번까지만. 유형 10번이란다. ax 플러스 b 나오기 전까지. 유형 8번까지만 한번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8문제. 대표 유형들 한번 빠르게 풀어봅시다. 한번 같이 볼까요? 잘 되고 있지, 녹화? 유시. 자, 1017번에 다음 확률 변수 중 이산 확률 변수가 아닌 것은 몇 번? 그쵸? 강수량은 우리가 정확하게 끊어질 수가 없잖아. 그래서 안 되죠. 1020번. 자,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다음과 같을 때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고 자료를 정리를 해야 한다고. x에 대해서 1, 2, 3, 4일 때 총합 보면은 자 x에 대해서 확률이 kx 제곱이래요. 그러면은 여기는 k, 얘는 4k, 얘는 9k, 얘는 16k가 될 텐데 우리 총합은 몇 나와야 한다고? 1 나와야 한다고. 따라서 30k가 1 나와야 되니까 k는 30분의 1이다 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러면 3 이상일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3 이상이 된 이 두 개의 확률, 즉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25K와 같죠? 그래서 30분의 1 곱하니까 6분의 5다 라고 답을 낼 수가 있겠네요. 다음 자 1027번 볼게요. 다음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확률 변수 x의 값은 1, 3, 6이고요. 합 1 나왔는데 각각의 확률이 p, 2p, 3p로 나와 있대요. 그러면 총합이 1 나와야 되니까 6p가 1 나와야 돼서 우리는 p는 6분의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1 이상 3 이하일 확률을 구하래요. 1 이상 3 이하는 p와 2p에 해당하는 값만 구하면 되겠죠? 따라서 3p에 대한 거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2분의 1이다 라고 구하면 되겠네요. 자, 흰 공 2개, 빨간 공 1개,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으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꺼낸 흰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라고 해요. 그러면 이럴 때는 우리가 직접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해 주어야 해요. 하나의 확률이 뭐냐면은 전체 6개의 공 중에서 2개의 공을 꺼내는 경우의 수 중에서 흰 공의 개수가 확률 변수 x래요. 그럼 흰 공의 x개가 꺼내졌으면은 2개 중에 x가 꺼내졌으면 나머지는 4개 중에 2-x개가 꺼내졌겠죠? 이렇게. 근데 이 x가 될 수 있는 값은
하나도 안 꺼냈을 수도 있고 한 개 꺼냈을 수도 있고 둘 다 흰공일 수도 있다. 그래서 확률 변수 x를 우리는 0, 1, 2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어야 해요. 그러면 a의 값은 2가 될 것이고, 그럼 이제 x가 0일 때, x가 1일 때 각각의 값 넣어서 bc 값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다음 1037번 이쪽을 좀 지워야겠다. 응? 답이요? 몰라. 선생님 나도 그냥 이건데. 답은 집에 가서 채점을 해보세요. 이 마플은 선생님들 교사용 자료가 없어서 그냥 책 봐야 돼. 나도. 1037번 볼게요. 이상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는 다음과 같다. K, 3K, 6K. 그때 확률이 A, 2A, 4A라고 봤을 때 일단 총 합이 1이 나와야 한다는 것 자체를 보고 우리는 7A가 1 나와야 되니까 A는 7분의 1이다 라는 걸 얻었어요. 근데 다음 힌트가 EX 평균값이 60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평균값 구하는 방법은 X랑 확률이랑 곱하고 더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AK 더하기 6AK 더하기 24AK니까 즉 전체 31AK의 값이 몇이 나왔다? 62가 나왔다. 근데 그 중에서 A는 이미 7분의 1이라는 걸 알아요. AK 곱이 2가 나와야 되니까 A가 7분의 1이니까 따라서 K는 14라는 것까지 구할 수가 있었겠죠. 아 근데 어차피 AK만 구하면 되구나. AK는 2다 라고 답 내면 되겠네요. 다음 1042번. 자 이게 이런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봐봐 지금 선생님이 이제 알려주고 보니까 이거 보이는데 이게 시험 문제 나오면 안 보인다고 갑자기 보면 하고 있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다 분산인데 그 중에 하나 분산은 아닌 거 찾으라는 거겠죠. 몇 번이 분산이 아니에요? 4번이 분산이 아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시그마 표현이 보였을 때 당황하지 말란 소리예요. 이제 뭐 실질적으로 분산을 구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바로바로 계산해 보면 될 것 같아요. 1050번.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직접 표까지 완성을 해서 보아야 합니다. 검은 공 2개, 흰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으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나오는 흰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겠대요. 그럼 확률 질량 함수부터 만들어 보면은 전체 공 5개 중에 2개를 꺼내는 방식에서 흰 공의 개수가 확률 변수 x예요. 그러면 3개 중에 x개 꺼내면 나머지 2개 중에 2-x개 꺼내겠죠. 그러면 여기서 낼 수 있는 x값은 0이거나 1이거나 2가 끝이다 라는 거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확률 질량 함수에 대해서 이상률 변수 표 정리해보면 0일 때, 1일 때, 2일 때 확률값 각각 구할 수 있겠죠. x가 0이면 10분의 1, x가 1이면 10분의 6 맞나요? 맞죠? x가 2일 때는 10분의 3. 그러면 3개 더해서 1 나왔으니까 나는 맞게 구했다라고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2x 값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평균치는 10분의 6 더하기 6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5분의 6. 다음 1063번. 자, Vx 분산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흰 공색의 검은, 이거 그냥 이 자료랑 똑같은가? 여기 보고 할게요. 자, 평균을 구했어. 그럼 이제 분산을 구하려면 편차 제곱의 평균인데 그렇게 안 구한다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구할 때는 그냥 제곱하고 곱하고 제곱하고 곱하고 제곱하고 곱해. 그러면은 10분의 6 더하기
10분의 12까지 나와. 근데 여기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된다고요. 25분의 36을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 10분의 18 5분의 9 마이너스 25분의 36이니까 25분의 9가 바로 분산이다 라고 구할 거고, 그럼 만약에 표준편차까지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표준편차에 대한 기호를 안 가르쳐줬구나. 표준편차는 우리가 시그마 x 이렇게 쓰거든요. 이거 시그마예요. 그 시그마가 우리가 알고 있는 얘만 시그마가 아니라 이거는 소문자 시그마예요. 그래서 시그마 값은 이제 표준편차 값은 얘 루트 씌우니까 5분의 3이다 라고까지 구해주면 되겠네요. 됐나요? 다음 1069번을 볼 건데, 이제 이거 보기 전에 아까 선생님이 일부러 여기까지만 하라 한 건데, 자 이제 뭘 볼 거냐면요 얘들아, 확률 변수를 조금씩 변화를 시킬 거예요. 자, 기존의 확률 변수 x에 대한 정보가 있었어요. 근데 이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어떤 이 확률 변수 값에 y라는 확률 변수를 구하려고 하는데, 이 y라는 확률 변수는 x라는 확률 변수에 a배를 하고 b만큼 더해진 상황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확률 변수가 바뀐다고 해서 그 x에 대한 확률 값이 같이 바뀔까요? 아니죠. 근데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할 표현이 뭐냐면요, y가 ax 플러스 b다 라고 나와 있는 표현도 있는 반면, 이런 경우가 있어. 어떤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y라는 확률 변수가 있는데, 이 y에 대한 확률 값이 어떻게 되냐면은 xi라고 보고 y라고 보고, 얘가 x에서의 확률에다가 a배를 곱하고 b를 더한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얘랑 얘는요 얘들아 달라요, 상황이. 근데 이게 선생님 왜 지금 미리 먼저 말을 하냐면, 얘를 나오잖아? 이제 이건 다 잘해 나중에. 근데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얘랑 다르다는 걸 모르고 똑같이 계산을 해. 이게 다르다는 걸 좀 이따 보여주긴 할 건데, 이렇게 나와 있는 표현과 이렇게 나와 있는 표현은 엄연히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는 먼저 일단 주의해야 할 것. 자, 그럼 뭐가 다른지를 한번 확인해 볼 건데, 먼저 첫 번째로 확률 변수 자체가 바뀐 상황을 볼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상황은 뭐냐면은, 원래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분포표가 있겠죠? 이렇게 그 값에 대한 확률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변화하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얘가 바뀌는 거야. 이 경우는. 왜냐면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y라는 확률 변수는 x의 값에다가 a를 곱하고 b를 더하니까요. 하지만 확률 값은, 그 확률 변수에 대한 값은 그대로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자, y에 대한 값은 각각의 뭐 y1, y2가 될 텐데, 그게 yn까지 있어. 이때 여기서 말하는 yi가 바로 axi 플러스 b와 같은 거예요. 하지만 확률은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온다는 거야. 그냥 얘랑 똑같이. 이해가나요? 그러면 이때 이 y의 확률 변수에 대한 평균과 분산과
값들이 다 어떻게 바뀌냐는 건데 이 y는 뭐냐면은 그럼 결국에 이 ax 플러스 b죠. 그러면 우리 이거 시그마로 표현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 과정까지는 이제 안 써도 돼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알려줘야 돼. 선생님 지금 보여주는 거야. 원리는 이해를 해야 돼. 이거는 우리가 평균치를 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i는 1부터 n까지 axi 플러스 b에다가 pi를 곱한 거죠. 전개할 거야. 그러면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axi pi 플러스 bpi예요. 그럼 봐봐. xi, pi 곱에 대한 건 뭐예요? ex. x의 평균치였죠. 거기에 ab가 된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돼 이제? a 2x가 됐어요. 그리고 그냥 확률만 더한 건 뭐야? 1. 그래서 그냥 플러스 b야. 즉 y의 확률 변수가 x의 확률 변수에 a배를 하고 b를 더한 건 평균치도 그만큼 똑같이 간다는 거야. 원래 x의 평균값을 a배를 해주고 b만큼 더해주면 돼요. 됐나요? 그 다음 그럼 이제 두 번째 vy를 구할 거예요. 그럼 vy는 어떻게 구하냐? 정의에 의하면 우리 아까 했잖아. 2y제곱에서 2y의 제곱을 빼겠죠. 근데 이제 사실 이걸 좀 보여주기가 힘든데 얘가 이거 뭐냐면요.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yi의 제곱 pi예요. 근데 그리고 뒤에 거는 그냥 있다고 해. 써야 되나? 일단 이건 따로 쓸게요. 어차피 나중에 필요가 없어져서. 근데 우리 yi는 지금 axi 플러스 b였죠. 이걸 제곱해서 넣어야 돼. 그럼 어떻게 되냐면 a제곱 xi 제곱 플러스 2abxi 플러스 b제곱의 pi예요. 그리고 뒤에 지금 여전히 평균이 빠져 있다고 볼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선생님이 쭉 쓰는 거예요. 그럼 자 그냥 우리 바로바로 볼게. 이제 볼 줄 아니까 xi 제곱이랑 pi랑 곱하면 2x 제곱이죠. 거기 a 제곱이 곱해진 거야 지금. 그럼 제일 첫 번째 거는 a 제곱 2x 제곱이에요. 됐나요? 여기 곱하면 xi pi 곱한 거죠. 그럼 2x지. 그래서 여기는 2ab 2x예요. 마지막 건 그냥 플러스 b제곱이야.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여기 자 2y가 있는데 2y 방금 우리 여기서 얘라고 구했어. 이거 제곱해서 빼봐. 그러면은 a 제곱 2x의 제곱 마이너스 2ab 2x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b제곱 지워져요. 2ab 2x 제곱 지워져요. 얘만 남았어. 근데 이거 두 개 a제곱으로 묶고 나면 2x 제곱에서 평균 제곱을 뺀 거야. 뭐야? vx잖아. 그게. 그래서 나온 게 얘는 a제곱 vx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되냐? 원래 분산값에 제곱을 해서 곱하는 거야. 뒤에 플러스 b가 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럼 왜 그게 의미가 없냐면 아까 분산은 퍼져 있는 정도라고 했죠. 근데 이 ax 플러스 b는 뭐냐면요. 먼저 a배가 된다는 거는 그 값이 다 a배가 되니까 점점 이 간격이 벌어지는 거야. 자, 평균치보다 작은 값은 오히려 더 많이 작아지게 되고 평균치보다 큰 값은 오히려 더 많이 커지게 돼. 근데 플러스 b의 의미는 뭐냐면은 평행이동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b가 양수면 값이 같이 그냥 커지는 거고 마이너스 b가 되면 그냥 값이 같이 작아지는 거야. 근데 퍼져 있는 정도에서는 작아지는지 커지는지 이 간격의 차이만 우리가 중요한 건데 의미가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분산에서는 b의 의미가 별로 의미가 없이 a배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까 분산값은 이제 아무래도 양쪽이 다 같이 커지기 때문에 이쪽도 a배가 되고 이쪽도 a배가 돼야 되잖아.
그래서 A 제곱을 곱해지는 거야. 원래 분산값에. 됐나요? 그럼 표준편차는 그냥 여기에 원래대로 가면 되니까 시그마 Y는 루트 A 제곱 VX죠. 그러면은 A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 있으니까 일단 제곱을 꺼낼 때는 뭐로 꺼내? 절대값 붙여서. 그리고 루트 VX가 표준편차였잖아요. 그래서 원래 표준편차 값에 A배를 해줄 건데 A가 음수일 수 있으니 절대값을 붙여서 해준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선생님이 흰색으로 써놓은 이 계산 과정은 사실 여러분들은 안 써도 돼. 이걸 물어보진 않을 거야. 하지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알아야 돼. 왜 그러냐면은 자, 이거는 지금부터 중요한 거 볼 거야. 얘는 확률 변수가 바뀐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처럼 확률값을 바꿔놓은 경우가 있어. 근데 이게 두 개가 다른 경우라고 모르고 맨날 우리는 어떻게 외워버리냐면 그냥 A배를 했고 B를 더했다. 이것만 외워버려. 그러면 얘도 그냥 이렇게 계산하고 있어. 근데 아니야. 왜 그러냐면 이 경우에는 확률 변수가 바뀌는 게 아니라 Y에 대해서 얘가 바뀌어 있어요. 확률값이 아예 확률값이 바뀌어 있어 버리면 X,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지금 이거에 대한 표를 그려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확률을 변수는 그냥 그대로래. 근데 확률 값들이 API 플러스 B가 되어 있는 거야. 오히려. 이해 가요? 됐나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평균값을 구하면 어떻게 바뀌어 있냐면은 이 Y는 우리가 시그마를 써보면 I는 1부터 N까지 얘 확률 변수랑 확률이랑 곱하는 거야. 그러면 식을 쓰면 XI 곱하기 API 플러스 B가 되죠. 그죠? 이게 확률이니까 이제부터는. 그러면 이거 전개해보면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AXI PI 플러스 BXI예요. 그러면 여기 XI PI는 원래 EX라고 해.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나왔어. 오케이. 근데 원래대로 하면 여기가 플러스 B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 이거는 확률 변수의 값들을 더한 거에다가 B를 해야 돼. 그죠? 그래서 완전히 틀려져 버린다는 거야. 지금 상황이. 그래서 얘는 A, EX 플러스 B가 아니에요. 물론 만약에 이 X의 I의 합이 1이면은 뭐 될 수도 있겠지. 근데 아닌 경우가 더 많잖아, 우리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무조건 A 곱해져 있고 뒤에 플러스 B 되어 있는 이 모양을 외우면 안 되고 확률이 바뀐 건지 확률 변수가 바뀐 건지 이걸 구분을 해서 봐야 돼요. 근데 실제로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내는 경우도 있어. 함정으로. 일부러. 왜냐면 다 알거든, 선생님들도. 너네들이 A, B 곱해져 있고 B 더한다? 그럼 평균은 그냥 그대로 똑같이 A 곱하고 B 더하고 분산은 A 제곱만 곱하고 표준편차는 절대값 A 곱한다. 이거 다 외웠어, 이제. 근데 문제는 어떤 경우에 그건지 몰라. 그냥 A를 곱했고 B를 더했다. 이게 핵심인 거야, 우리는. 그럼 정작 이렇게 내놓으면 여기도 똑같아 보이는 거지. 그냥 A 곱했고 B 더했다? 오케이, 끝. 그럼 이제 EY, VY 다 똑같이 구하고 있는 거예요. 틀리다고요. 이미 평균값이 달라졌다는 건 그만큼 분산값도 당연히 바뀌었겠죠. 이해 가나요? 그래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알아야 하는 건 확률 변수의 모양을 바꿨을 때, 하지만 확률 값은 유지가 되었을 때만 쓸 수 있는 공식이다라는 거. 알겠나요? 이것만 주의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해서 이제 바로바로 보는 게 이제 1069번부터 볼게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2x는 11, 2x 제곱은 125라고 나와 있어. 그럼 시그마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일단 분산값부터 구하면 되겠죠? 먼저 vx부터 구하자. vx는 125 마이너스 121로 하면 되니까 4. 그러면은 표준 편차 값은 2라고 나오겠네요. 그러면 시그마 2x 플러스 3은 그냥 2배만 해주면 된다고요. 해서 답은 4다 라고 나온다는 거지. 알겠나요?
이거 설명하려고 해서 여기는 잠깐 아까 풀지 말라고 한 거예요. 자, 다음 1075번. 확률 질량 함수가 20분의 x 플러스 2다 라고 나와 있는데 단 x는 0, 1, 2, 3, 4래요. 자,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 어쨌든 그냥 원래 함수를 다 정리를 해 놓고 풀어야 돼요.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까지 토탈 합 1 나와야겠죠? 0인 경우는 20분의 2, 뭐 20분의 3, 20분의 4, 20분의 5, 20분의 6. 그럼 다 더하면 1 나오네요. 자, 그럼 먼저 평균값부터 구하자. 분모는, 그래서 이거 할 때 얘들아 쓸 때요. 이건 이제 한 가지 그냥 팁이긴 한데요. 확률 쓰려고 할 때요. 약분해서 쓰지 마세요. 왜냐면 우리 어차피 곱하고 더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럼 더하려면 다시 통분해야 되거든요. 근데 약분을 안 해놓으면 그냥 바로바로 계산이 되는데 암산도 되는데 약분을 해놔버리면 다시 또 내가 통분해야 돼서 별로 효율적이지 못해. 그러니까 만약에 서술형에서 답을 써야 할 때는 당연히 풀이를 써야 할 때는 식을 정확하게 약분까지 해서 써주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전에 어차피 우리가 계산을 할 거잖아. 계산을 하기 전에 약분을 쓰지 말라고 그냥. 그게 오히려 더 편하다고. 그래서 20분의 3 더하기 8 더하기 15 더하기 24 하니까 20분의 몇이냐? 이거 두 개 나오면 50이죠. 그래서 평균은 2분의 5라고 나왔고요. 지금 뭐 구하라 했어? 분산 구해야죠. VX 구해야겠네요. 그러면 20분의 제곱하고 곱하니까 그냥 분자만 곱하면 돼요. 3 더하기 16 더하기 45 더하기 64에서 4분의 25 빼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80, 48, 128? 128이니까 4로 난 20분의 128에서 여기다가 5 곱하면 125 빼니까 20분의 3이 원래 분산값이고, 그럼 따라서 V 2x 플러스 3, 이건 확률 변수가 바뀌어 있는 상태죠. 그러면은 분산일 때는 제곱해서 곱해야 한다 했어. 그래서 20분의 3 곱하기 4를 해줘야죠. 따라서 답은 5분의 3이다. 나 뭐 계산 잘못했어요? 64가 아니라 66. 4, 4, 여기요? 96이에요? 그럼 답 몇이야 이거? 그래서 160. 나 암산이 더 이상 힘든데 이제? 몇이라고요 그게? 20분의 160이요. 이게? 최종? 여기가? VX. 여기가 160이야? 네. 그럼 160에서 이 125 빼면 돼요? 아니, 뭐야 19, 45 더하면 64, 96 더하면 여기가 160이네. 160에서 125 빼야겠네. 35, 20분의 35니까 5로 약분하면 4분의 7. 4분의 7 곱하기 4 하면 되겠네요. 해서 답은 7이다 라고. 됐나요? 다음 1081번. 이산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자, y는 3x 플러스 2라고 확률 변수를 바꿔놨어요. 그러면 그냥 여기 자체에서 그냥 바로바로 2x 구해도 돼. 표 안 그릴게요. 이제 그냥 보면서 합시다. 보면서 하려고 했더니 왜 또 다 통분이 안 되어 있냐. 아휴, 진짜. 10분의 잠깐만요. 확률 변수를 써놓자.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 그게 2, 4, 6, 8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면은 8 더하기 12 더하기 12 더하기 8 다 더하면 4. 그 다음에 vx는 2x 제곱에서 평균 제곱 16을 빼면 되는 거니까 계산하면 10분의 2, 4, 4, 16 더하기 48 더하기 72 더하기 64에서 16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80, 100, 200, 4라고 나오겠네요. 그러면 y는 우리가 3x 플러스 2라고 나올 거니까 결국에 기대값 2y는 2x 플러스 2와 같아요. 그래서 원래 값 평균이 4니까 넣으면 14 나올 거고요. 분산값은 a가 3이죠? 그럼 9배가 되어야 돼요. 원래 분산값에. 그래서 36이다. 라고. 그러면은 표준 편차는 그거의 루트 씌운 거죠? 6. 그래서 기대값과 표준 편차의 합 구하세요 하니까 20이라고 구하면 되겠죠. 다음 유형 12번. 아, 이거 아까 어디서 구하지 않았니? 평균 표준 편차? 1091번 넘어가자 우리. 앞에서 했잖아. 그죠? 나 또 표 그리기 싫은데 이거는.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이항 분포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항 분포라고 하는 건 얘들아 어떤 상황이냐면요. 지금 우리가 봤던 이산 확률 변수에서는 확률 질량 함수를 구했을 때 뭐 일정하게 규칙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았어요. 그냥 어쨌든 확률 값이 1만 되면 되는 거니까 합해서. 근데 그런 이제 확률 질량 함수 중에서도 우리 요번에 다들 시험 범위에 독립시행 들어가 있었잖아요. 이항 분포는 어떤 상황에서 적용이 되는 거냐면은 어떤 한 번 시행에서 일어날 확률이 P일 때 이거를 반복적으로 N번 시행을 하는 거야. 즉 독립 시행이 가능한 확률 질량 함수일 때, 확률 질량 함수 자체가 그렇게 나타낼 수 있을 때 우리가 이항 분포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즉 뭐냐면 어떤 정확하게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한 번 시행의 확률이 P인 어떤 사건에 대해서 N번 시행 중 R번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확률 질량 함수 어떻게 돼요? X가 R이라고 하면 얘는 NCR의 P의 R제곱 대신에 Q는 1-P죠? Q의 N-R제곱으로 쓸 수 있는 상황이 있겠죠? 확률 질량 함수가 얘처럼 독립시행의 확률로 써지는 경우에 우리는 이항 분포라고 부르고, 그럼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이 이항 분포는 기호로 Bn,P라고 씁니다. 이 Bn,P라는 거는 한 번 시행해서 일어날 확률이 P인 확률 시행을 N번 시행을 하겠다라는 의미인 거야. 그러면은 Bn,P가 써지면 자동으로 우리는 확률 질량 함수까지 쓸 줄 알아야 해. 그럼 이게 나오면 당연히 확률 값들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자, 이제 이 이항 분포 문제에서는요, 이산 확률 변수처럼 표를 그리기가 힘들어요.
뭐 예를 들어서 n 값이 한 적당히 뭐 3, 4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0, 0, 1, 2, 3, 뭐 0, 1, 2, 3, 4 이렇게 확률 변수 자체가 몇 개 없으니까 그때는 표를 그릴 수 있어. 그리고 실제로 그런 문제는 표를 그려서 뭔가를 하게끔 해요. 실제 확률을 구하게끔 해요. 근데 이제 n 값이 너무 커져. n이 예를 들어서 한 10 대봐. 그럼 나타날 수 있는 게 0부터 10까지 다 써야 돼요. 그런 문제에서는 정확하게 거기서 몇 번 이상, 몇 번 이하 일어날 확률 구하세요. 이런 거 잘 안 내요. 이항 문제가 나오면 보통 뭐가 많이 나오냐?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문제를 낼 건데,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어떻게 구하냐면은 일단 결론부터 알려주자면 평균은요 그냥 NP예요. 분산은요 NPQ, 즉 1-P 일어나지 않을 확률까지 곱해주면 돼. 그냥.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NPQ라고 쓰거든요. 그럼 마지막 표준 편차는? 그치, 그냥 루트만 씌우면 되겠지. 루트 NPQ. 이거 하려는 게 그냥 목적이야. 이항 분포는. 사실 그거 말고는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항 분포 문제는 선생님들도 잘 안 내. 그만큼 너무 쉬우니까. 참 너무하죠? 쉬운 거 좀 많이 내주면 참 좋겠지만 얘는 잘 안 나와. 근데 이제 왜 이렇게 되냐면 이제 설명을 해주자면 그냥 이거예요. 원래 우리 EX 구하는 방법은 시그마 i는 1부터인데 여기는 근데 시행의 횟수이기 때문에 0부터 시작을 해. 그러니까 R이라고 할게요. R이 0부터 N까지 올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 그때 확률 값은 얘예요. 그리고 확률 변수 값이 R이야. 그러면 R 곱하기 NCR의 P의 R제곱 Q의 N-R제곱인데, 자, 이거 증명하려면 우리 요번에 이항 정리했죠? 이항 정리 써야 돼요. 안 해도 되겠지? 복잡하다는 거야, 그만큼. 우리 왜 했잖아요. x 플러스 1의 n제곱의 전개식은 nc0의 x 0제곱부터 ncn의 x n제곱까지 해가지고 뭐 nc0부터 ncn까지 합은 2의 n제곱이고 뭐 짝수 번째 들어가면 2의 n-1제곱 이렇게 했잖아. 그거 증명 쓸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힘들어.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돼서 그래서 안 물어보는 거야. 이런 문제는 그래서 표를 그려서 안 풀어도 된다는 거야. 그 과정 자체가 원체 복잡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독립시행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대놓고 문제에서 이항 분포다라고 안 줘요. 상황적인 걸. 근데 내가 상황을 읽어봤는데 확률 질량 함수가 독립시행의 확률 써진다? 그럼 이항 분포다라고 내가 판단을 해야 해.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근데 또 이것만 확인이 되면 사실 이거 구하는 건 쉬우니까요. 알겠나요? 그래서 그냥 바로 문제 풀어볼게요. 1103번을 보면은 확률 변수 x가 다음 중 이항 분포를 따르지 않는 것, 즉 독립시행이 불가능한 것을 찾으면 돼요. 몇 번? 그치. 10번 나올 때까지 시행한 횟수라고 하면은 그건 독립시행이 아니잖아요. 한 번에 나올 수도 있고 두 번에 나올 수도 있고 이건 말이 안 맞잖아. 이거는 나중에 큰 수의 법칙을 써서 이제 볼 건데 그건 다음 주에 볼 내용이고 오늘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1110번 그냥 바로바로 볼게요. 이항 분포 24,P를 따르고 x의 평균이 12일 때래요. 평균이 12라는 건 24 곱하기 P가 12라는 거죠? 그럼 확률이 2분의 1이라는 거 구했고, 그럼 분산 구하세요 하면 24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된다는 거지. 됐나요? 다음 1118번. 자, 이제 이항 분포 np를 따르고 평균이 8, 분산이 4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통해서 n과 p의 값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자, 평균 값은 8인데 이건 np 곱이에요. 근데 분산 값을 4라고 알려줬는데 이건 npq죠.
그럼 이미 우리가 MP의 값이 8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Q가 바로 몇이다? 근데 이 Q는 1-P야. 즉 확률도 2분의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확률이 2분의 1인 거 나왔으면 시행 횟수가 몇 번이다? 16번 시행을 했다 라는 것까지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확률 질량 함수는 px2를 구하려면 2번, 16번의 시행 중에 2번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은 16C2에 2분의 1의 제곱 일어나지 않을 경우 2분의 1의 14제곱. 그러니까 뭐 결국에 그냥 16C2에 2분의 1의 16제곱 해도 된다는 거지. 이렇게. 됐나요? 다음 1123번.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 200,p를 따르고 기대값이 40이라고 나왔대요. 그럼 p가 몇이에요? 5분의 1로 나와야겠죠? 그러면은 EX는 우리가 바로 40이라고 구했고, VX는 여기다가 5분의 4만 한 번 더 곱하면 되는 거죠. 확률이 5분의 1이라고 구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분산은 32라고 나왔어. 그러면은 VEX-1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원래 분산값이 4배 해주면 되겠죠. 32 곱하기 4 하니까 128이다 라고. 그러니까 이항 분포 자체를 뭔가를 막 이용하기보다는 결국에 앞에서 배웠던 이산확률 변수를 응용하는 문제가 나오지. 여기는 계산 자체는 원체 간단해서 이거 자체의 문제로는 어렵게는 나오진 않아요. 자, 1129번. 이항 분포 값을 따르고 px는 1분의 px는 2의 확률이 10이다 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확률 질량 함수가 NCR에 2분의 1이란 건 일어나지 않을 확률도 2분의 1이니까 그냥 2분의 1의 n제곱 해도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써보면 px는 1분의 px는 2는 그냥 어차피 2분의 1의 n제곱은 그냥 지워버리고 nc 1분의 nc 2만 생각하면 돼. 그래 안 그래? 그럼 얘는 n분의 2분의 n-1이죠. 즉 2분의 n-1이라고 나오는데 그 값이 10이다 라고 나왔네요. 따라서 몇 번 시행했다고 봐야 돼? 21번 시행했다고 봐야겠죠? 됐나요? 그러면 마지막에 2x 플러스 4를 구하라고 한다는 거, 원래 평균값에 2배를 하고 4만큼 더해라 라고 해요. 근데 원래 평균값은 n이 21이니까 2분의 21이야. 2 곱하기 2분의 21 플러스 4 해서 25라고 구해주면 되는 거죠. 자, 유형 6번 잘 들으세요. 지금 확률 질량 함수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문제를 지금까지는 이항 분포다라고 알려주니까 쉬워. 근데 사실은 문제는 1134번처럼 나와요. 확률 질량 함수가 다음과 같대. 근데 이 식이 지금 봤더니 독립 시행이 가능한 시행인 거죠. 확률인 거죠, 지금. 시행이. 몇 번 시행을 하는 거야? 9번 시행을 하는 건데 한 번 시행을 했을 때 일어날 확률이 몇으로 보는 거예요? 3분의 1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1134번 같은 경우에는 표현을 b 9,3분의 1이다 라고 바꿔놓고 본다는 거지. 됐나요? 이항 분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 자체가. 그러면 A를 볼게요. 자, A가 일어나는 건 뭐냐? A가 의미하는 건 옆에다 다 쓰세요. 얘는 그냥 확률 값들을 더하는 거야. 몇이야? 1이에요. B는 자 보세요. 확률에다가 R을 곱했는데 R은 일어나는 시행 횟수죠. R번 일어났다고 보는 거잖아. 그럼 그게 바로 확률 변수들이죠. 확률 변수랑 확률이랑 곱하고 더하니까 뭐야?
평균이지, 그렇지. B가 의미하는 게 EX를 구하라는 거예요. 봐봐, 그냥 대놓고 EX 구하시면 너무 쉬워. 이렇게 표현을 주고 시작하면은 이게 뭐예요? 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을 보고 알아야 한다는 거야, 우리는. 알겠나요? 그럼 C가 의미하는 건 뭐야? 확률 변수의 제곱에다가 확률을 곱했어. 즉, C가 의미하는 건 확률 변수 제곱의 평균을 구하라는 거지. 그럼 이거 제곱 구하려면은 VX 구해서 거기서 역으로 연산을 하세요 라는 거예요. 왜? VX에다가 평균 제곱을 더해주면 그게 EX 제곱일 거니까. 그러니까 이항 분포 문제는 당연히 평균 구하세요, 분산 구하세요 하면 너무 쉬워. 근데 그거를 살짝 표현을 뭔가를 바꿔서 표현을 한다거나 이렇게 나타나면 좀 헷갈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는 이제 이상확률 변수에서 아까 선생님이 계속 시그마를 일부러 보여준 이유예요. 시그마를 볼 줄 알아야 돼, 우리는. 그냥 단순 EX, VX 이것만 외워가지고는 응용 문제가 아예 안 돼. 알겠나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1145번. 어느 농구 선수가 자유투를 성공할 확률이 0.9래요. 이 선수가 100번의 자유투를 던질 때 성공한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그럼 뭐예요? 매번 던질 때마다 0.9일 거니까 100 곱하기 0.9, 100,0.9라고 보고 평균, 분산, 표준편 잡고 하면 되겠죠? 이건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1155번 볼게요. 서로 다른 n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래요. X의 평균이 50일 때 X의 표준 편차는 이래요. 그러면 한 개의 주사위에서 짝수가 나올 확률이 몇이야? 근데 그게 모든 주사위가 다 2분의 1로 확인이 되겠죠? 그럼 이거는 n개 중에 x개가 2분의 1 확률 짝수가 나왔다. 그러니까 독립시행이 되는 거잖아. 해서 이항 분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 봐봐. 지금은 우리가 이항 분포 단원 푼다고 하니까 이거 이항 분포야 라고 맞춰서 보니까 이항 분포를 맞춰서 하려고 해. 근데 이거 문제 섞어놓고 이렇게 읽어서 보라고 하면은 이게 이항 분포인 게 보여 안 보여? 잘 안 보여.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단원별로 자꾸 하려고 하는데 이게 특히나 만약에 이거를 이항 분포 단원이 아니라고 하고 그냥 선생님이 막 문제 섞어놓고 그냥 냈어. 그러면 서로 다른 n개의 주사위에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한다? 그럼 보통 어떻게 푸냐면은 0개일 때, 1개일 때, 2개일 때 이렇게 표를 그려서 보려고 해요. 그냥 이산인 줄 알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체크를 하세요. 먼저 제일 처음에 이게 독립시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되면 바로 이항 분포로 가고 안 되면 이산 확률 변수로 가면 되는 거야. 알겠나요? 그거를 조금 항상 습관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해서 얘는 뭐야? n,2분의 1이라고 두고 평균이 50이니까 총 100개 던졌다 라고 생각하고 표준편차 구하면 되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다 똑같은데 이제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냥 계산하면 돼요. 앞에서 아까 우리 이상 확률 변수 했던 거 이용해서 보면 되는데 이거 우리 숙제 그래서 어디까지 하냐면요, 얘들아. 이거 끝까지 아니거든요? 끝까지 아니고 큰 수의 법칙 안 할 거고 지금 저기 유형 10번까지만 해오면 돼요, 숙제는. 이항 분포는. 여기 뒷부분은 그 조금 논외의 문제여가지고 이건 나중에 정규 분포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볼 거거든요, 큰 수의 법칙은. 근데 지금 선생님이랑 1170번부터 72번 유형 11에 대한 거는 지금 좀 풀어버릴 거야. 여기는 이게 아까 그 선생님이 말한 확률 변수의 모양을 어떻게 바꾸냐 혹은 확률의 모양을 어떻게 바꾸냐 살짝 이 문제와 관련된 거거든요. 1170번을 볼게요. 자, 10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x개 나오면 3의 x제곱 원의 상금을 받는데요. 이때 상금의
기대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지금 근데 봐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x는요 얘들아, 조심해야 되는 게 그 x 자체가 확률 변수일 때 쓰는 거였어요. 근데 이건 지금 그게 아니지. 확률 변수가 x가 아니라 3의 x제곱이 확률 변수가 됐어요. 그럼 완전히 상황이 틀려졌단 말이야. 근데 앞면이 x개가 나오면 이래. 그러면 이거는 독립식인 거잖아요. 10개 중에 x개가 나왔다? 그러면 일단은 받을 수 있는 확률을 먼저 확률 질량함수를 식을 써보면 얘는 10개 중에 x개가 나왔다, 앞면이. 근데 어차피 2분의 1의 10제곱인 건 똑같아요. 근데 기대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기대값은 확률과 확률 변수를 곱한 거를 다 더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확률 변수가 지금 뭐야? 3의 x제곱이야. 그냥 x가 아니야. 그리고 얘를 곱했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얘가 뭐가 바뀌냐면은 이때 이거의 기대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근데 이렇게 쓰지 말자. 이거 여기를 다시 정확하게 좀 쓸게요. 원래 여기가 2분의 1의 10제곱이 맞긴 한데 그 일어나는 x번은 횟수와 아닌 횟수가 있잖아요. 그걸 나눠서 써야 돼 우리가. 2분의 1의 x제곱 2분의 1의 10-x제곱. 그럼 이거 왜 이렇게 썼냐면 지수법칙 쓸 거예요. 지수가 같은 애들끼리 한 번에 합칠 수 있어, 없어? 있지? 얘는 시그마 x는 0부터 10까지 10cx에 2분의 3의 x제곱 2분의 1의 10-x제곱이에요. 그럼 이거 표현 어디서 봤어? 2항 정리예요. 2분의 3 더하기 2분의 1의 10제곱 의 전개식이 얘야. 이번에 중간고사 범위 했잖아. 이게 10C 0이 2분의 3의 0제곱 2분의 1의 10제곱 더하기 10C 1의 2분의 3 1제곱 2분의 1의 9제곱 더하기 쭉 해서 마지막에 10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거를 지금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 숫자 왜 이렇게 써놨냐? 글씨 왜 이래. 2분의 3 더하기 2분의 1의 10제곱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이거의 전개식이 얘라는 걸 눈치를 채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2항 분포랑 아예 관련이 없는 부분이라 선생님이 그냥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2의 10제곱 하니까 답이 1024다 라고 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게 기대값 구하라고 해가지고는 그냥 또 곱하고 있는 거야. MP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고. 그 MP의 의미는 확률 변수 자체가 그 횟수일 때 N번 중에 X번 일어난 횟수가 확률 변수면 그렇게 하면 돼. 근데 여기는 확률 변수 자체를 상금이라는 금액으로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하던 그 방식으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평균치를 구하는 그 정의를 이용해서 풀어야 돼요. 알겠나요? 그러면 지금 시간 남았으니까 밑에 바로 두 문제 그냥 지금 바로 해결해 버립시다. 해서 숙제는 유형 10번까지만 해오면 돼요. 앞에 이산확률 변수랑.